소개 감사합니다. 벌써 45회를 맞은 저 정맥학회 추계학술대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. 오늘 저도 리커런스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. 이게 non-투메스 non-thermal ablation에 대한 리커런스는 아시다시피 아직 그 레퍼런스가 많이 없습니다. 저희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그 어블레이션 non-thermal ablation 옵션은 이제 사이아논 아크릴레이트 클로저, 베나실과 그리고 클라리베인이 있습니다. 앞서 강의하셨던 플레보그리프와 그리고 또 외국에서 쓰이고 있는 베리클로즈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 클로저 베나실에 대한 그 데이터는 5년 데이터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. 자세히 나와 있고 이런 그 RFA와 비교한 베클로즈 랜더마이즈 스터디에서 물론 다이아미터는 8mm 이하가 대부분의 그 경우를 차지했지만 5년까지 91.4% 오클루전 레이트로 RFA보다 더 좋은 오클루전 레이트를 보였던 그 랜더마이즈 스터디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또 다른 스터디 클라리베인과 CAC 베나실은 아니고 바리클로즈라는 그 작품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한 논문이 있습니다. 여기서 클라리베인이 1년째 클라리베인이 그 바리클로즈보다 좀 더 오클루전 레이트가 높았습니다. 하지만 이 바리클로즈의 89%도 상당히 이제 그 서멀 어블레이션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많이 좋아진 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또 다른 그 클라리베인에 대한 3년 스터디가 있는데요. 클라리베인과 서멀 어블레이션을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스터디로 비교한 논문입니다. 여기서 클라리베인이 AVA나 RFA보다 3년 오클루전 레이트가 더 낮은 걸로 되어 있고 뭐 다른 세컨더리 아웃컴은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8mm 이때 그 다이아미터의 그 경계를 두지 않았는데 8mm를 넘어가면서부터 클라리베인의 그 오클루전 레이트가 확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처음 이제 규명했고 이제 지금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7, 8mm 이상은 클라리베인을 쓰지 않는 레퍼런스가 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이제 이탈리아 그 클라리베인에 관한 논문에서 여기서는 이제 폴리도케놀 2%를 썼는데 프로토콜을 처음에 셀라인을 처음 2년 동안은 셀라인을 처음에 플러싱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첫 플러싱도 STS로 플러싱을 하고 나서 굉장히 클로저 레이트가 좋아졌다는 내용입니다. 어쨌든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97%의 그 프로토콜 바꾼 후에 97%의 클로저 레이트를 보여서 이러한 그 non-thermal ablation의 클로저 레이트나 리커런스 레이트가 thermal ablation에 대적할 정도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하지만 이제 물론 리커런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쓰이지는 않아서 또 이게 아주 오랫동안 팔로우업되는 환자들이 적기 때문에 심프토마틱 리플럭스에 대한 그런 그 팔로우업이 적어져서 아직 데이터가 그 리커런스 패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. 그러니까 NTNT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리커런스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고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베인 다이아미터는 좀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. 클라리베인에서 8mm 이하에서 확실히 그 클로저 레이트와 리커런스가 적고요. 8mm 이상에서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많이 그렇게 프로토콜을 잡고 계십니다. 그리고 CAC에서도 물론 이제 2cm 이상에서 뭐 CAC 베나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지만 2cm 이하에서 베나실을 썼을 때 좀 더 클로저 레이트가 좋은 걸로 되는 그 자료들도 있습니다. 일단 이제 퍼포레이터나 악세사리 사페노스 베인에 대한 그런 그 에서의 그 리플럭스도 물론 서멀 어블레이션에서보다는 이제 적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리플럭스가 리커런스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뭐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. 그 STS 컨센트레이션은 그러니까 클라리베인에서 뭐
1.5%, 2%로 지금 쓰고 있는데 뭐 2% 일부 논문에서는 폴리도케놀 3%를 썼을 때 폴리도케놀 2%보다 더 클로즈 레이트가 좋았다는 논문이 있어서 사실 STS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그런 그 연구도 좀 필요할 신청입니다. 또 이제 바조스파즘이나 우리가 시술하다 보면 바조스파즘이 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NT&T 어블레이션은 이것들이 굉장히 클로즈 레이트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굉장히 이제 스파즘이 오지 않는 경우, 클라리벤 했는데 스파즘이 오지 않는 경우, 클로즈 레이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스파즘이 올 때까지 이제 치료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, 이런 그 스파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 쓰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정확하게 프로토콜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. 또한 이제 메디케이션 뭐 알파 베타 블로커나 뭐 CCB 그다음에 안티코알굴렌트에 대한 그런 그 리스크 팩터에 대한 연구도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. 하지만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지금 뭐 서멀 어블레이션의 리커런스 패턴도 뭐 비슷하지만 이 non-서멀 non-tumescent 어블레이션에서는 이런 그 패턴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. 대부분의 previous treated segment의 리커널리제이션의 패턴으로 나타내고 다른 뭐 어떤 악세사리 서페노스 베인이나 아니면 어떤 스탬프에서 리플럭스가 생겨서 스탬프가 남아 있는 거에 리플럭스가 생겨서 악세사리 그 서페노스 베인을 역류하거나 아니면 레티큘러 베인을 역류하거나 하는 경우는 서말이나 스트리핑보다는 더 적은 것 같고 특히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리캐널리제이션에 이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이런 그 리캐널리제이션이 기존의 이제 서멀 어블레이션의 패턴과는 좀 다른 패턴의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서멀 어블레이션이 물론 이제 RF와 레이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베인 월들을 아주 굉장히 이제 이레귤러하고 굉장히 이제 베인 그 루멘들을 좀 지저분하게 이런 패턴으로 이제 초음파에서 보인다면은 이제 지금 이건 그 베나실 후에 리커런스된 패턴인데 굉장히 이제 팔로우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루멘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공간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찌를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넓은 그 직선 구간들이 꽤 보이는 사실 얘네들은 이제 직접 찔러서 펑처에서 어떤 치료를 하기에 어렵지만 일단 이렇게 직선 구간이 좀 생기게 되면 펑처에서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혹은 이제 다시 베나시를 주입한다든지 혹은 스크레로세라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치료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NT&T 어블레이션 후에 생긴 리커널리제이션에 대해서는 펑처 후에 다시 리인터벤션을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. 그 아마도 그런 그 베인 월과 주변 티슈에 대한 그 데미지가 그 서멀 어블레이션이나 스트림핑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그 레오바스큘라이제이션이나 그 베인 월의 그 데미지가 적어서 파이브로시스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뭐 사실 뭐 선생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리트먼트 옵션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는 그 울트라사운드 가이드 폼 스크레로세라피로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 뭐 발표된 내용은 없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 또 외국 그 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펄스 초이스로 울트라사운드 가이드 폼 스크레로세라피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장점은 뭐 당연히 안전하고 비용이 적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멀티 세션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환자 톨러런스가 좋습니다. 베나실을 다시 직접 주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굉장히 톨터스하거나 톨터스에서 저희가 찌르기 어렵거나 혹은 이제 한 부분만 늘어나 있어서 한 부분만 이런 그 아뉴리즘처럼 늘어나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찔러서 베나실을 주입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사실 이것도 사실 베나실 후에 베나실을 주입한다든지 혹은 이제 클라리벤 후에 재발됐을 때 베나실을 주입한다든지에 대한 그런 그 레퍼런스가 없고 또 이거 환자한테 차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아주 한정된 그 상황 뭐 다른 트렁칼 베인을 치료할 때 뭐 이쪽 그 리커런스 된 부분을 추가 치료할 때 쓴다든지 그렇게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제 팔로업 기간이 아주 길어지면은 리커널리지 세그멘트가 굉장히 길고 두껍게 남으면 그 레이저 치료나 RFAL 치료를
저도 병행하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배나시를 하고 나서는 배나실 글루가 안에 남아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레이저나 RFA로 뭔가를 이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클라리베인 후에 좀 넓게 재발됐을 때 EVL이나 RFA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. 배나실 후 재발됐을 때는 사실 UGFS 말고는 사실 뭐 크게 다른 상황을 고려해 보진 않았습니다. 저희 병원에서 이제 요 발표하느라고 한번 자료를 모아봤는데요. 처음 그 200케이스 클라리베인 200케이스입니다. 1년 폴로업까지 한 환자들이 있었고요. 그 처음 리캐널라이제이션 케이스가 8케이스가 있었는데 저희도 처음에 이제 셀라인 플러싱 프로토콜로 첫 플러싱을 셀라인으로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그 스텀프가 길게 남고 리캐널라이제이션이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중간에 문제가 있었나 했는데 아까 보셨던 그런 논문들이 발표되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 의견을 주셔서 대부분 지금은 이제 STS를 첫 플러싱으로 하면서 시행하는 그 시술에서는 리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스탬프가 남는 거 줄어들었습니다. 대부분 이제 폼 스크레로 세라피로 치료를 했고요. 한 번이 안 되면 다음 3개월 뒤에 한 번 더 한다든지 해서 치료했고 좀 이제 스탬프가 많이 남아있던 넓게 남아있다든지 한 경우에는 뭐 RFA 그 3cm 팁을 이용해서 치료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최근 또 1년 팔로업을 마친 그 베나실 환자를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연구에 쓰일 수 없는 그 바이어스가 많은 코호트이긴 합니다. 심텀이 있는 환자들 또는 이제 뭐 톨러런스가 좋은 환자들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8%로 오클루전 레이트가 지금 저희가 측정이 됐고요. 4명이 이제 리컬라이제이션 해서 치료한 케이스가 있는데 전부 다 그 STS 그 폼 스크레로사피로 3개월에 한 번씩 최대 2번으로 다 오클루전을 성공했습니다. 한 분은 이제 그 스탬프가 남아서 액세서리 GSV로 리플럭스가 생겼는데 이분은 이제 뭐 액세서리 GSV를 펑치에 들어가서 스탬프까지 EVLA로 치료한 경우가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. 이런 그 베라실브의 리컬라이제이션 패턴을 보면은 이게 지금 3개월 된 환자입니다. 2주째는 오클루전이 완전히 돼 있었거든요. 근데 3개월째 왔는데 이렇게 지금 리컬라이제이션이 시원하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글루가 보이긴 하지만 리플럭스가 아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스무스한 월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직선 구간이 좀 많은 사실 펑치하기는 쉬운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베인 월을 보면은 베인 월과 주변 조직이 생각보다 깨끗하고요. 이제 사실 와이어를 넣어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도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그 글루가 붙어 있는 글루 면도 굉장히 좀 스무스해서 와이어나 시스나 카테터도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뭐 들어가서 하지는 않았고 폼 스크래프사비는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연구가 되면은 다른 치료 방법 한 번 더 베나시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중간중간에 글루도 보이고 비어있는 루멘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이렉트 펑처해서 처음에 이제 그 베인 월에 글루가 붙어 있기 때문에 찌르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. 하지만 이제 좀 힘을 줘서 그래서 너무 얇은 바늘은 안 되고 18게이지나 뭐 16게이지나 20게이지 최소한 뚫고 들어갑니다. 힘이 처음에 좀 그 글루를 뚫고 들어가는 힘이 드는데요. 빈 공간을 이제 루멘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 리커널라이즈드 된 루멘인 걸 확인하고 1.5% STS를 준비합니다. 여기 엔지오캐스가 보이고요. 이제 그 내부에 STS 폼이 차는 거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1.5%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한 번 하고 안 되면 이제 뭐 계속 반복할 생각인데 한 2번 이상 하는 환자들은 없습니다.
사실 이 정도 루멘이 남아 있을 때 일반적인 그 GSV 같으면은 사실 이렇게 UGFS로 이렇게 어클루전이 안 될 것 같은데, 사실 한번 저기 그 파이브로시스는 한번 데미지를 받았던 그 엔도셀륨이기 때문에 좀 더 UGFS의 저 그 결과가 더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에 모카 후에 최초의 모카 후에 스탬프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경우에도 한번 저희가 그 찔러서 베나실을 직접 주입해서 한 치료도 있었는데요. 사실 뭐 결과는 뭐 좋았지만 사실 이게 그 딥베인으로 넘어갈 가능성과 그리고 또 혈관 바깥으로 엑스트라 바세이션 될 가능성도 있어서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. 초반에 이제 베나실 그 다른 쪽에 트렁칼 베인에 문제가 있을 때 반대쪽에 리커널제이션 된 세그멘트가 짧은 구간이 있을 때 베나실을 직접 주사한 경우가 몇 케이스 있었습니다. 이런 경우도 스탬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다시 이 부분을 찔러서 베나실을 채워서 치료한 경우도 있지만, 어쨌든 그 베나실의 그 IF에는 그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 사실 아직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UGFS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지금 리커런스, 그 NTNT 리커런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많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. 서로 이제 원장님들과 그 여러 교수님들과 그 의견을 나눈 바로는 굉장히 이제 대부분은 리커널라이제이션이 펑처가 용이한 방향으로 트리티드 세그멘트 리커널라이제이션이 거의 주된 패턴이고, 거기에 이제 UGFS가 굉장히 그 효과가 좋고 지금은 초이스 오브 트리트먼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없어서 그 패턴이나 그 리커런스에 대한 리스크 팩터 그리고 치료 옵션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